과거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칩을 더 작고 정교하게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칩이 작아질수록 신호가 빨라지고 소모 전력이 줄어 고성능, 고효율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크기를 줄이는 것이 힘들어지자 회로를 더 얇고 정교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크기와 밀도로 승부를 보는 혁신 기법을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나 반도체 스케일이 10나노 이하로 가면서 스케일링 난이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파운드리 업계는 이 칩을 결합한 칩넷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칩넷이 무엇이고 경쟁자인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칩넷 동맹을 만들려고 하는지, 삼성전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위협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칩넷은 여러 반도체 칩을 쌓거나 연결해 하나의 큰 반도체 칩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최근 뛰어난 성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애플의 M1 칩이 대표적입니다. 파운드리 업계에 따르면 칩넷 생태계는 파운드리 기업들이 표준화된 칩을 만들면 패키징 기업이 이를 결합해 칩넷으로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파운드리 업계가 칩넷 시대를 연다면 현재 업계의 최대 화두인 반도체 수요율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데요.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회로판의 크기를 늘리면 수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데, 표준화된 칩을 여럿 만들어 이어붙이는 개념이 되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장난 칩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낮아져 반도체 대란을 겪는 여러 전방 업체들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칩넷을 만들기 위한 협업 체계는 칩의 표준화, 고도화된 설계 및 패키징 기술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파운드리 산업의 주도권이 칩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던 선공정에서 이를 조립하는 후공정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중책을 막기 위해 기존 파운드리 기업 협력사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반도체 설계 기술력과 자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 역할을 자처한 것이 미국의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입니다. 그동안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TSMC와 직접 경쟁한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향을 조금 변경해 파운드리 기업이 만든 칩을 칩넷으로 조립하는 세계 최대 후공정 기업이 된다는 그림도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TSMC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이른바 칩넷 동맹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파운드리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이유는 이들 역시 스케일링 중심의 성장 모델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앞서 5나노급 반도체에서 3나노로 가면서 비용은 50% 증가했으나 성능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2나노, 1.5나노로 가면 이 비효율성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에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런 스케일링에 회의감을 느낄 법도 하죠. 분량 증가는 납기와 가격, 품질 문제를 낳는데요. 삼성전자는 2017년 7나노급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겪어 주요 고객인 퀄컴과 일시적으로 결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삼성전자는 2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는데 초기 수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전해집니다. 칩 표준화 시대가 온다면 더 이상 스케일링에 목맬 필요가 없기에 숨막히는 스케일링 경쟁을 이어갈 필요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최근 애플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칩 표준화 시대가 오면 완성차나 클라우드 기업들이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기업의 일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후발주자들과 차별화할 여지도 줄어드는 셈인데요. 표준화된 칩을 싸게 제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전 세계의 크고 작은 파운드리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것도 시간과 돈의 문제가 됩니다. 설계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인텔이 주도권을 쥔 생태계에서 표준화된 칩 공급사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반도체 굴기를 통해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아오는 중국 기업들의 위협도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중국 역시 칩넷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7나노급에서 헤매고 있는 자국 파운드리 업계의 한계를 깨기 위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국이 패키징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을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후공정 분야 투자를 늘리는 까닭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경기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사업화 TF를 정식 팀으로 승격해 첨단 패키징 팀으로 만드는 등 홀로 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에는 패키징을 활용해 성능과 용량을 기존보다 2배 높인 그래픽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과거 칩을 만드는 성공정에 집중해 성과를 거뒀는데요. 새로운 질서 아래 삼성 파운드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